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남성형 탈모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여성형 탈모란 말은 없죠. 있어요. 있어요? 두피는 빠뜨리게 하는데 네. 눈썹 쪽은 촉진시킨다.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제안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배지선 원장님 특별히 모셨습니다. 원장님께서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이 탈모에도 종류가 있고 네. 또 원인에 따라서 또 그 생기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먼저 그러니까 많은 걸로 좀 보면은 네, 남성형 탈모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남성형 탈모. 남성형 여성형 탈모란 말은 없죠. 있어요. 있어요? 네, 남성형 탈모.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성형 일단은 안드로겐성 탈모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네. 모근의 어떤 유전적인 과민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전이구나. 네, 사실은 여성에게도 사실은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요, 일부. 네. 그래서 사실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모낭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DHT라고 하는 그렇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이 되는데 네. 사실 얘가 모근 세포에 있는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네. 모발을 파괴하는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아, 그럼으로 DHT 가. 인해서 네. 탈모가 발생하는 건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DHT가 네. 두피에서는 이제 모발을 탈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네. 눈썹과 눈썹 아래에서는 털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피는 빠뜨리게 하는데 네. 눈썹 쪽은 촉진시킨다. 눈썹 아래로는 네. 그래서 오히려 머리는 빠지시는데 채모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남성형 탈모는 대머리에 어떤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서 네. 20대나 30대부터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요. 남자분들은 이마와 모발의 어떤 경계선이 점점 뒤로 밀리면서 그렇죠. 네. 특히 양측 축두부로 해서 M자 모양, M자 모양. 네, M자 네. 모양으로 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 부에도 이제 탈모가 서서히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네. 탈모의 진행 속도는 사실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네. 일반적으로 탈모가 이른 나이에 빨리 시작된 경우에는 심한 대머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음, 사실 남성형 탈모가 유전이잖아요. 네. 젊을 때는 괜찮다가 나이가 들면서 빨리 빠지니까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20대죠. 그때는 정말 머리가 풍성했던 친구들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만났을 때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아, 유전이었구나. 확실하게 그런 느껴지죠. 걸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네. 좀 아프긴 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방법이 별로 없죠. 그렇죠. 생각보다 유전적인 없어서. 거라서 네.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영향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여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근데 여성형 탈모도 사실 유전적인 원인이 커요. 아. 근데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실 여성형 탈모는 원인이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거고요.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 경우에 유전되는 확률이 약 50% 내외래요. 이것도 꽤 크죠. 아니 여성도 유전형 탈모가 있군요. 네. 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네. 목에서 유전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다 그러면 아. 딸도 그럴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근데 되고요. 여성형 탈모는 남성처럼 대머리가 확 되는 건 아니죠. 잘 되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유전적인 여성형 탈모는 흔히 이것도 한 25세, 30세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네. 모발이 가늘어지고 짧아집니다. 그리고 특징이 좀 가르마 부위가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이게 휑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앞이마가 뭐 벗겨지거나 남자분들처럼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는 대신에 그렇죠. 머리의 앞쪽 헤어라인은 유지가 되는데 네. 정수리 부분 속머리가 빠지는 거죠. 속머리가 이쪽이. 네네. 아. 듬성듬성해지면서 네. 그래서 여성에서도 사실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는데 아까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비율이 높아지거나 내지는 뭐 수용체 민감도가 증가해도 탈모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이 남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도 사실 중요해요. 아 그래요? 에스트로겐이 사실은 모발의 어떤 수적 증가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데 네. 그래서 출산이나 폐경하게 되면 평소 유지되었던 에스트로겐 농도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모발에 어떤 퇴행기나 휴지기가 한꺼번에 오면서 모발이 훅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호르몬 외에도 뭐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네.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하면 생기는 영양결핍, 영양결핍. 그다음에 머리를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펌이나 염색 같은 걸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자외선 노출에 의한 어떤 모낭의 손상이나 머리를 세게 묶는 습관까지도 이제 여성형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성형 탈모라는 말도 이제 생겼네요. 옛날엔 남성형 탈모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대머리보다는 이제 위쪽 머리가 빠지는 그런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군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있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 또 원형 탈모 되게 그쵸. 많잖아요, 요즘은. 요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원형 탈모. 네. 원형 탈모도 생기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낫는 약간 그런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원형 탈모는 모발이 이제 거의 약간 사실 전 모양이라고 보는데 네. 원형 형태로 빠지는 질환이고 전체 인구의 사실 2%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사실 유발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죠.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맞아요. 않아 있고 네. 원인은 사실 분명하진 않지만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T림프가 자신의 있던 털을, 모발을 자신의 몸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공격을 해서 네. 모발을 탈락시키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형 탈모증 환자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질 어떤 확률이 높아서 네. 갑상선 같은 검사는 조금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갑상선 검사. 네. 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뭐 가족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원형 탈모는 사실 어느 연령대에서도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드물지만 소아에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요. 야, 정말 원형 탈모가 우리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가면역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다. 네. 갑상선 검사도 꼭 해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원형 탈모 때문에 또 혹시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치료만 받지 마시고 이런 내과적인 자가면역 질환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탈모의 원인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남성형, 여성형, 원형 탈모까지. 자, 다 호르몬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지안의 이동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